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께서 당사에서 야전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하겠다라고 해결하겠다고 하신 걸 보면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좀 급박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을 먼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후보가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초기에 다소간의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후보도 적응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2달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가진 당력을 총집중해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반전을 만들어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에 지하철 인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밤에 차 안에서 지하철 인사와 관련된 조언도 하셨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 좀 나아진 것 같은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후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검찰 공무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 좀 엄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고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지하철 그 인사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치른 정치인이라면은 그것이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단계에서든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국민들께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고 굉장히 그것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연습 문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연습 문제가 아닌 실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연습 문제의 출제 배경이 윤핵관의 개입을 테스트해보겠다는 성격도 있었다고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전 문제 풀이 과정에선 윤핵관의 개입 없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연습 문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후보를 테스트한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한 데 있어가지고 개편된 선대위가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나은 모습을 보이느냐를 이제 테스트해보자는 취지였는데요. 어제부로 이제 권영세 그 본부장과 선대본부장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고 그리고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이 좀 더 과거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선대위 개편이라는 것은 그리고 선거제 개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선거 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민감한 질문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울산 회동 그리고 어제까지 벌써 2번째 갈등 봉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선거 활동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의 형식이 제가 선대위 참여를 거부하고 이런 것처럼 다시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선거 과정에 있어서 불편한 지점 그리고 실제로 원활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면은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해야 된다는 인식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의총에서 30분 정도 연설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제 원팀으로 봉합된 데 어떤 영향을 줬다 보시는지 공개 연설을 평가하신다면 본인의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제가 그런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만 어제도 제가 이제 그 공개 연설 과정 중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 간의 유대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가치와 어떤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협업할 것인가도 빨리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충분한 선거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이 좀 하강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의원님들과 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 후보를 다시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저는 의원님들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견 일치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어제 의총에서 연설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갈등이 과연 봉합이 될까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서 어제 이렇게 화해가 되지 않았다면 60일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저희 당 정치인 누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60일 남긴 지금 시점보다도 좀 더 이른 시점에 이런 대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제가 제 SNS에 밝혔던 것처럼 60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밤잠을 아껴서라도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갈등이 첨예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봉합되지 않았을 경우에 플랜 B로 일각에선 비대위 얘기도 나왔었는데 특정 중진의 이름까지 거론됐던 소위 지라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었습니까? 아무래도 당내에는 사실 그런 어떤 중책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항상 어느 시점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예. 당내에 진짜 이 갈등이라는 것이 선거를 더 잘 치러보기 위한 건설적인 갈등이라고 보기보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인식을 가졌던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는 그런 어떤 김칫국 마시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실제로 선거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진실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 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각별한 관계시죠. 어제 화해 뒤에 따로 연락은 하셨습니까? 제가 김종인 위원장께는 직접 그 당시에 그 선대위를 그만두시기 전에 직전에 만나 뵀던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지금 마음을 추스리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은 뒤에 제가 직접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연락을 안 하신 상태고요. 김 위원장을 선거의 남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냉정하게 김 전 위원장 없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저와 함께 같이 노력하실 때부터 그분을 가까이에서 봐왔고 사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권 교체를 위해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셨어야 될 영역이지만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은 제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메꿀 수 있도록 하겠고 이번 선거에 남은 60일의 기간 중간에 어떤 시점에도 다시 김종인 위원장께서 직접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어렵사리 원팀을 이뤘으니까 홍준표 의원과 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원팀을 완성해내야 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 앞에 놓인 큰 과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타임라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홍준표 대표께서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도움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도 항상 훌륭한 조언과 그리고 훌륭한 적절한 어떤 그 조정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거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당의 대표를 2번 지내시고 대통령 후보를 지낸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 당에서 예우하고 그리고 꼭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젊은 층과 그리고 중도층의 상당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의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또 아주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우리 유권자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대표께서 했던 발언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이제 이준석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시 좀 힘을 보탤 계획도 있으신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에서 본인이 역할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참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그런 일일 테고요. 하지만 이제 큰 정치인을 모실 때는 또 큰 결단과 그리고 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역할은 또 후보가 물꼬를 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 밖으로 좀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당내 상황에 대한 몇 가지 평가를 요청드렸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특히나 호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이 이제 탈모 관련 공약에 대해서 선거 중독자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는 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맞춤형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후보가 제시했던 그 탈모 관련 공약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당에서 하태경 의원 등이 미리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국가기관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답변을 받아본 결과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보류하고 있던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을 선제적으로 내는 것을 본인의 창의성인 것처럼 아니면은
굉장히 뭐 업적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공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내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 오늘 내일 중으로 저희가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예. 더 생활 밀착형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공약들일 것이다 확신합니다. 몇 가지 그럼 미리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저희가 한 가지 미리 공개할 수 있는 건 영상 예. 형태로 이렇게 공개할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공개되는 대로 저희 당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선거운동 중에 저희가 위키윤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약 관련 공약 위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 페이스북에 가보면은 그 사이트를 공개한 뒤로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지금 이미 사이트가 굉장히 느려지는 현상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가진 선거운동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원 없이 다 국민들께 선보일 것이고요. 굉장히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점철된 그런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윤 후보 본인에게서 찾고 있는데 윤 후보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대표께서 어떻게 좀 극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들을 모셔봤고 또 뽑아봤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어떤 인격체가 항상 우리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대통령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후보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은 제가 옆에서 본 후보는 누구보다도 학습 능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속도 이상으로 우리 후보가 후보의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나 단점들을 보완해서 가면 갈수록 완성형 대통령 후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한데요.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 안 후보가 15%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여전히 단순한 반사 효과라고 보시는지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후보가 최근에 젊은 층의 지지를 얻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영입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이 생각하던 방향과 달라서 최근 젊은 층 지지율이 조금 하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중간지대쯤이라고 인식되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조금 이전된 지지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한때는 30-40% 가까운 지지율을 구가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정책적 역량이 미숙한 부분 그리고 또 선거에 있어가지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는 3등까지 이제 후보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의 어쨌든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이 꼭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몸이 다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은 어떤 정치공학적인 모습보다는 실제 국민들과 정책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 희망하는 국민들의 가장 큰 열망을 받는 제1야당으로서 저희의 어떤 그 국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 끝으로 과거 오늘 대선을 치른다면 4-5% 차이로 패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내일 대선을 치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대선이 한 달 뒤에 있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승부를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뒤쯤에는 저희가 충분히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뭐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여론조사나 여러 곳곳에서 정권 유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부동산으로 그리고 경제정책으로 여러 가지 섣부른 사회의 변화로서 힘들게 했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그것을 계승해서 그리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국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우리 제1야당 윤석열 후보에게 결국은 많은 지지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